자, 이른바 조민 씨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그 고급 자동차 빨간색 포르쉐를 막 타고 다닙니다. 뭐 이렇게 가세연 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서 그것이 허위 발언입니다. 이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온 모양이에요. 자,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조민 씨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그동안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포르쉐를 몬다든지 그런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자룡 변호사님, 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 결과의 핵심 요지가 지금 그래픽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설명 좀 이어가 주시죠. 이게 사실 쟁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이게 첫 번째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포르쉐를 타지 않았다라는 건 허위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포르쉐를 타지 않았다. 근데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그 무죄로 가는 관문이 굉장히 좀 좁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이었는데 첫 번째로 이 조민과 조국 일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민마저도 공적 인물로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예. 본인은 이제 자기가 마치 셀럽이라서 뭐 준공인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 사건에 연루됐을 때 비자발적으로 범죄자도 신상 공개되듯이 그런 예. 공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비판 발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평가의 잣대가 굉장히 좀 이제 여유 있게 신축성 있게 왔다 갔다 하니까 첫 번째 관문이 좀 이제 넓어진 면이 있고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또 이제 구분을 했어요. 포르쉐를 탄다는 건 조민이 자기가 번 돈 가지고 타는 건 아니고 당연히 조국 가족의 번 돈 가지고서 타게 되니까 조국 장관이 마련한 돈 가지고 탔을 것이다, 사줬을 것이다. 네, 네. 그러면은 재산 의혹 형성 과정에 대해선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의 성격을 갖고 있고 조민 씨에 대해선 포르쉐를 탄다라는 부분이니까 과연 고급차를 탄다는 게 조민 개인에게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가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보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예상을 조금은 벗어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 민사소송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형사 예. 책임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심 재판부도 뭐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수긍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은 있다. 그러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사실인 경우에는 공인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넓은 범위의 의혹 제기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신축성 있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증 작업을 했는가. 내가 내 표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얼만큼 사실 확인을 했는가. 이 부분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판결문이 전에 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세연에서 그 정도의 그 확인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네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뭐 가짜 뉴스가 그냥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막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선례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발언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만 이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논하기 위해서 검증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이거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9년 8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조민 씨 말이에요. 빨간색 포르쉐 타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재판에 남겨졌고 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 이 세 명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무죄, 죄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조민 씨 그리고 강용석, 김용호 이 세 명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좀 유튜브 새 단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내 시그니처가 뭐야? 이랬더니 땡그란 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땡그랗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 조민의 영상일기 시작합니다. 뭐 조민 씨 요새 유튜버로 계속 잘 나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외제차를 탔다는 발언이 본인에게 큰 상처가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고 지난 재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조민 씨가 지난 4월에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나 조민이요. 조민 저는요. 준공인입니다. 준공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제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강용석 씨 등을 무죄로 이렇게 선고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공직자 딸인 조민 씨 역시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결국 조민 씨가 본인 스스로를 준공인이라고 밝힌 것이 스스로 본인의 발목을 잡은 건 아닐까?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그렇게 일각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아하, 듭니다. 그래요? 예. 뭐 본인이 스스로 유튜브 그 SNS를 통해서 본인이 준공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서 뭐 재판부에서 이제 준공인, 공인이 되었으니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직접 연결되긴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공인인지 아닌지 또 공적 관심사의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본인을 공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다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 판결에서는 공적 관심사의 대상의 영역에서는 폭넓은 비판이나 의혹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원론적으로는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렇다면 아까 구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대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어디까지를 무죄로 보고 어느 부분을 유죄로 볼지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은 좀 모호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요새 유튜브상에서 굉장히 가짜뉴스라든지 아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자정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또 질문을 주는 그런 판결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조민 씨 유튜브 요즘에 하잖아요. 근데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구독자 수가 지난달 12일 날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40일 정도 만에 구독자 수가 한 20만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글쎄요. 김수경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조민 씨에게 남동생이 있잖아요. 네. 그 남동생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떤 이런 뭐 셀럽이라던가 뭐 SNS라던가 이런 활동도 하지 않고 본인이 준공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어서 사실 대중에게 그렇게 알려진 존재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조민 씨가 아닌 조원 씨에 대해서 만약에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라고 해서 법원이 판결했으면 아까 구재령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예. 판단이 좀 달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를 준공인이라고 했고 알려진 인물이라고 얘기했고 아주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고 유튜브에 구독자가 20만이나 될 정도라면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그런 의혹 제기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예. 스스로 조민 씨가 저렇게 자기를 셀러브리티의 삶을 살겠다라고 나선 이상 법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